제가 조금씩 꾸준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루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뭔가가 더 이렇게 더 첨가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걸 안 하다 갑자기 하면 되게 어색하고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본인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안 하다가 하면 다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처음 할 때도 참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요. 멘트 하나하나를 썼어요. 완전 백지가 돼버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예원이는 어디니? 옷 똑바로 입고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일하다 들어왔어? 응. 어느 나라? 세르비아. 세르비아? 네 네네. 덕분에 세르비아 얘기를 좀 많이 듣는다. 난 세르비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거기 몇 그리스 시? 옆에. 그리스요. 3시요. 오후 3시. 네네. 오후 3시. 다행히 들어왔네. 네. 음. 지금 7, 8월 완전히 핫한 휴가 시즌 빼고 일요일 1시부터 5시 4시간씩 제가 지난 대면 실습 때 보여드렸던 상사화, 다친 사슬 운동의 원리로 3D 다이멘셔널 액티블리 로디드 스트레칭, 발바닥, 손바닥을 잘 느끼면서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누워서 할 수 있는 셀프 엑서사이즈인데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유연하게 하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뭐 입덧이랄지 항암 중에 구역 구토랄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신 다음 날에 숙취해소. 그래서 그럴 때는 못 일어나잖아요. 한 10번 하면 일어나요. 이게 조절이 돼. 울렁거림이. 왜? 닫아놓고 근위부부터의 움직임으로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실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막이 붙잡고 있을 때는 풀 ROM이 안 나와. 액티브리 로디드 스트레칭이 풀 ROM으로 안 나와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히알루로난의 치밀화, 덴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히알루로난 제대로 배울 거예요. 응? 개그의 일종이에요. 히알루로난은 ECM,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세포 외 기질 중에 개그의 일종이 히알루로난이고요. 보통은 얘가 윤활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윤활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떨 때? 탈수가 진행 중일 때 또는 잘 안 움직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히알루로난이 길이가 길어져. 우리가 도수치료, 운동치료란 뭐라고요? 적절하게 얘를 중간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는 작업이다. 예전에 우리 클래스틱 코치의 근막 시스템의 기능 해부학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처음 듣는 얘기처럼 또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누구야? 된다고. 응?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사강 선생님 애기 목소리 들렸어. 우리 사진이 있네. 예쁘다. 나는 없다. 어,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이유,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뭐라고요? 히알루로난의 데시피케이션 치밀화를 깨줘야 돼요. 잘라줘야 돼. 적절한 길이로. 그래야 어떻게? 근막이 슬라이딩이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 이 치밀화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ECM의 성질이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콜라겐의 배열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콜라겐이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얘가 꼬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유착이 진행될 수 있다. 선유 아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서 배열을 시키는 데에는 기계적 자극, 부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뼈 할 때 울프의 법칙, 볼프의 법칙 기억나시는 분 손바닥. 볼프의 법칙은 다 아시죠? 그 기계적 장력의 방향에 맞춰서
뼈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흉터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얘가 움직여지고 늘어나지는 기계적 자극이 주어져야 반응 조직이 떡지지 않아요. 켈로이드 되지 않아요. 아시죠? 선생님 이거를 다 잘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은 얘기예요. 아까 결국은 뭐라고?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는 세포 밖에 있는 모든 거.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세포 아닌 것들. 근데 누가 만들었어? 세포가 만든 거예요. 어떤 세포? 그냥 이러저러한 세포, 여러 종류의 세포들. 뭐, 뭐 신경세포도 있고, 뭐 골모세포도 있고, 섬유아세포도 있고, 무슨 메센키말셀 중간엽세포도 있고, 무슨 세포 이름을 엄청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런 여러 세포들, 응? 걔네들이 똥 싸고 오줌 싼 것처럼 뭔가를 만든 거야. 근데 우리가 똥 싸고 오줌 싼 생명체가 하는 건 다 뭐예요? 부산물 없어져야 되는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는 애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집과 도로 같은 애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 부산물도 있어서 없어져야 돼. 그런 건 누구에 의해서? 림프, 액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ECM이 뭐라고요? 간질액이 될 수도 있는 거야. Interstitial Fluid. 스펀지처럼 짜지면 빠져나가고 다시 깨끗한 물이 채워지고 이해되세요? 연골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냥 다 그래 우리 몸이 세포 외에는 이런 자극들이 세포의 기계적 자극으로 전달이 될 때 세포에는 또 리셉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수용체가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인테그린. 그 세포 내에도 자극이 가면 세포가 그 자극에 맞춰서 또 뭔가를 만들어. 후성 유전학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 거죠, 이것이. 제가 근막을 이해한 건 이 정도예요. 따라서 근막이란 무엇이다? 세포 아닌 모든 것. 됐나요? ECM이 근막이에요. 콜라겐만 근막이 아니라 세포 밖에 있는 모든 게 근막이고요. 오늘 책 읽은 것 중에 선생님들 우리 몸에 수분이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래요? 세포 아니야. 3분의 2가 세포 내 액이에요. 세포 안에 있어 다. 물은. 따라서 물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포의 생명 활동에. 그쵸? 그리고 어디에서 또 물을 엄청 만들어요, 선생님? 빨리 기억해요. 엄청 물을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 해빠님, 자기 생물 전공이라며. 저 사람 생물 전공 아닌 척 하는데 무슨 생명 무슨 과학부 나왔어. 생물 전공 아닌 척. 몰라요. 근데 C6H12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이라는데 림프를 얘기하시면 안 미토콘드리아는 되죠. 음, 응? 미토콘드리아는 아유, 잘하셨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너무 뭐를 뻔한 것 같아서.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C6H12O6, C6H12O6 기본적인 거죠. CHO로 이루어진 이것을 깨죠. 우리가 소화를 해서 나온 마지막 포도당 얘네들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포 내 호흡이 일어나지요.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성 대사, 산소가 있으면 유산소성 대사, 산소가 얘를 연소시키면 뭘로 깨지는 거예요? CO2와 H2O, 그리고 에너지, ATP. H2O가 뭡니까? H2O가 뭐냐고.
정말 제발 좀 H2O가 뭐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수. 여기에 지금 학교 선생님도 이가연 선생 학교 선생님이었고 이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왜? 맨날 외우기만 했어. 시험 보려고. 사유를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사는 것이며, 왜 사는 의지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지니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사나요?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잖아. 아니야?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하잖아, 잘. 그러니까 그냥 또 눈 뜨면 살고, 눈 뜨면 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무도 얼굴 표정이 받아주지도 않네. 어떻게 해서 이게 사라지냐고, 우리가. 세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게 안 궁금해요? 지금 우주선 개발하고 난리 났죠, 일론 머스크. 우주가 왜 궁금해, 도대체. 내 안에 우주가 있는데. 나도 잘 모르면서 어디 자꾸 밖으로 나가려 그래. 나나 좀 제대로 나와 소통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꾸 모르는 미지의 세상은 넓다. 했던 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셨죠? 아니에요? 세상은 넓게 할 일은 많다. 기억 안 나요? 누군지? 여기 우리 그 세대 없어? 김호중, 배우 김호중. 예.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폭망했죠. 결국엔 정치 인생으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어쨌건 저는 뭐냐면 자꾸 세상은 넓다. 뭐 어쩌고 나부터 정비하고 밖으로 나가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애가 누구라고요? 세포예요. 세포가 살아가는 환경은 세포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하다? 세포가 살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ECM. 얘가 누구라고요? 근막이라고요. 그냥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책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안 읽고 들어온 사람은 지금 어떻게 대환장 잔칠걸?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이걸 왜 듣고 있는 거야? 뭐, 모르겠니. 선생님,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공부가 재미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의문으로 퀘스천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교재가 없었던 거죠. 그쵸? 백과사전 전과 같은 거 가지고 외우는 공부만 했지. 정확하게 내가 탐구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진짜 선생님 칸 아카데미 들어가 보십시오. AI 쓰지 말고. 궁금한 내용을 칸 아카데미에서 영어로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정말 정리 잘 돼 있고요. 영어 공부하기 진짜 좋으세요. 그러면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좋아질 거고요. 근데 저는 진짜 선생님 공부를 진짜 오래 했잖아요. 깊이 있게. 그러다 보니 좋은 책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AI도 그냥 보면 AI는 보통 박사 한 10명 부리는 거나 다름없대매요. 그쵸? 근데 할루시네이션이 심하고요. 본인이 박사급이 아니면 얘네들한테 압도당해요. 본인이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AI를 써야 되는데 자기는 그 수준이 안 되는데 AI를 자꾸 쓰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린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AI를 써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모르는 거 매번 물어보게 돼. 근데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거죠 또.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왜 책이 중요하냐면 논문은요. 뭔가를 기준의 틀에 맞춰서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서 거기에 틀을 맞춰서 끼워 넣어야 되는 게 논문이에요. 논문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인간 같지 않아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생각도 이상해. 그래서 그게 직업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책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많은 사유를 거쳐서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은. 좋은 책은. 선생님,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좀 책을 보다가 다시 또 이야기 나눌게요. 봅시다. 모세혈관이네요. 모세혈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촘촘하게 꽉 막혀 있죠. 우리 장도 그래요. 장 누수증후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빠져나가면 안 돼. 큰일 나. 그쵸? 여기에 있는 액체가. 음,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 이거 뭐예요? 이 연두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림프야. 예림쌤. 어, 이게 림프야.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셀 있지, 세포. 예림쌤, 여기 세포 보여? 요 세포. 이게 무슨 세포? 섬유화 세포 같아 보이네, 이건. 그쵸? 여기 백혈구, 류코사이트. 이것도 세포야.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고 있는 애들이 누구라고요? 얘네들이 전체가 다 금마, ECM. 응? 그 ECM에 간질에 interstitial flow 이렇게 돼 있죠. 간질에게 흐름. 여기에 있는 수분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 더러운 물질들도 속해 있을 거야. 걔네들이 림프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애? 림프에. 얘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혈에. 나오면 간질에.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는 딱 뭐예요? 헉! 뭐부터예요? 두려워하죠. 잘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두려움이 눈을 가려요. 안 두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똑같은 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선생님들 봐요. 우리가 처음 딱 만나면 그 사람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딱 친하다 이런 느낌 들어요? 아니죠. 우리가 줌으로 얼굴 보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대면 만나면, 이 사람 누군지 좀 알 것 같고, 근데 한 번 만났다고 몰라. 전 요번에 대면 실습하고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많이 봤는데 참 몰랐구나. 항상 그런 걸 느끼면서 보고, 또 보고, 볼수록 그 사람의 특성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어떻게 하죠? 딱 보면 나를 딱 알고 나를 딱 치료해 줄 거라고 믿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거부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솔직하지가 않죠. 왜? 들키는 게 두렵잖아요. 응? 이 사람이 믿는 대로 그냥 믿게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번아웃이 와요. 내가. 글쎄 다시 콜라겐 섬유네요. 이런 콜라겐 섬유들은 여기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성질에 따라서 얘네 콜라겐 섬유가 이렇게 지글지글 할 수도 있고 쪽쪽 이렇게 모양을 이룰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앵커링 필라멘트 우리 림프순환 운동 전문가 과정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피부에 앵커링 필라멘트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피부에 그리고 근막에도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피부 스트레치가 되거나 아니면 근막이 슬라이딩 될 때 이 림프관이 켜켜이 있었던 림프관이 열리면서 림프액이 더 잘 들어가서 배액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엄청 멋진 얘기가 있어요. 앤드류 테일러 스틸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림프를 항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배출하게 하라. 그렇다면 항문 발열 질병 및 사망을 일으킬 만큼
오래 정체될 물질은 없다. 여기부터 볼까요? 간질 공간에 흐름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내피세포의 새로운 모세관 조직은 혈관 안에 주로 혈관 내피 성장 인자와 간질 흐름 모두의 존재에서 발생하였다. 여기 넘어가자. 환자의 조직에서 개별적이고 미묘한 파동을 촉진하고 자극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매혹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요번에 선생님, 강선정 선생님 좀 이따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근육근막 기법으로 근막 유착을 끊은 후 결합 조직을 세척하고 정화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저는 이걸 제가 끊어주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시간이 빨리 딱 좋은 결과들이 오거든요.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감염과 신체 방어 사이의 전투는 대부분 결합 조직에서 이루어지며 잔해와 파편을 남긴다. 간질학의 역학은 정상적인 조직 기능과 항상성에 중요한 열쇠인 것으로 보이며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 결국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건 그 사람 몸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치료사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기전을 해석하고 치료 및 조직공학이 새로운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향후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봅시다. 우리 강성현 선생님, 제가 어깨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어깨가 왜 안 좋았나 추적해보니 무릎.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생님 수술 부위를 드러내서 죄송하긴 한데, 치료사이고, 그리고 우리 정도 나이 된 지혜로운 마녀들은 나는 괜찮다고 봐. 그래서 연골 재생 술을 나는 몰랐던 기법인데, 연골을 만들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공관절 치원술 안 해도 되나 봐. 선생님이 연골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연골이 예쁘게 생겼대. 근데 그때 새큰거리는 통증이 아닌 지금은 그 바깥에 절개된 스카티슈 있죠? 그거로 인한 불편감이 힘들었다 그 말씀 해주셨고 그걸 이번에 알았어. 내가 강선 선생님 몇 번을 만났는데 무릎 수술한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 이거 다 관련이 있어요. 스카티슈랑 스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 복부에 제왕절개 한참 전에 받은 것 때문에 어깨가 아팠고 그게 복부 스카티슈 그거 했더니 편안해졌고 이가연 선생님이 글 쓰신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들 자기 아픈 건 자꾸 얘기해야 돼요. 내가 치료사인데 내가 요가 원장인데 내가 필라테스 강사인데 내가 아프면 되겠어? 뭐 우리 인간 아니에요? 왜 나는 아프면 안 돼? 암에 걸리면 안 돼? 무슨 그건 자만이에요? 쟤는 뭐 잘못해서 암에 걸린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환경이었기에 내 조직이 이렇게 힘겨웠을까? 나 혼자서 생각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잖아. 또 얘기 나눠보고 하다 보면 내가 또 알아차림이 온단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나를 몇 번이나 봤다고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줘. 근데 단지 강준현 선생님이 지금 수술을 받은 또 저 스트레스 받으면 이빨이 이렇게 무너진 발음이 이상해져. 말이 안 나와. 힘들다. 입 다물고 있을게. 강성전 선생님이 조금 얘기해 주세요. 수술하고 그리고 그날 우리 같이 했을 때 어깨 안 좋다 그랬을 때 제가 클램쉘 엑서사이즈 시키고 그러면서 어깨 쪽 안 좋은 데를 제가 좀 과하게 디플렉션 마사지를 막 하면서 스스로 뻗어내는 움직임을 자꾸 시켰거든요. 염증을 더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날 많이 아프지 않았는지, 뭐 이런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이제 무릎 연골이 그러니까 무릎이 갑자기 아파와서 MRI를 찍었더니 연골이 많이 닳아져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식생활이나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그런 거에 관련이 없는데 왜 안 좋아졌지? 하고 과장님도 이제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얘가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니까 놔두면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어쨌든 바로 수술을 했는데 제가 한 수술은 음, 그 뼈에 미세 천공술을 해서 거기에서 연골에 없는 혈관, 연골에 혈관이 없어서 재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에서 혈액을 나오게 해서 그게 줄기세포처럼 그 콜라겐을 거기에다 붙이면 콜라겐과 연결을 해서 그, 그, 음, 연골이 아무튼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 뼈에서 나오는 혈액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6주 정도 걸려서, 어, 체중 부하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 후에 저는 그래서 만 2달 후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어, 그래서 일을 하고 힘들긴 했지만 한 6개월 후에 MRI를 찍었더니 아, 재생이 잘 됐습니다라는 결과를 보고받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다시 MRI를 찍어봤더니 여전히 잘 돼 있고 근데 저는 수술하고 1년 될 때까지도 쩔뚝쩔뚝거리고 그러니까 표시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제가 뛸 때는 표시가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운동도 하고 이제 스카티쇼도 계속 마사지 해주고 근데 제가 그 수술했던 부위에 무릎 아래로 내려가면 한 7, 8cm 정도의 수술 자국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수술인데 흉터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유착이 되게 심했었던 거예요. 제 무릎 연골이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착 부위뿐이 아니라 다리에 뭐 신경도 조금 안 좋고 막 감각도 둔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는 그 스카티슈를 계속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 2년 전에 수술한 것도 스카티슈는 지금 거의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불편감이 있고 한 자세로 오래 못하고 있고 무릎 구부려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그러고 있다가 펴려면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펴고 있다가 다시 구부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면 실습 때 어, 제가 그 프렘셀 하면서 어깨 아픈 거 이제 디프레션 해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죽어났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또 뭐 괜찮고요. 통증이 확 가라앉았다 이거는 아니고 워낙에 좀 안 좋은 부위라 저도 밤에 집에 와서도 다시 운동하고 낮에도 스트레칭 많이 하고 그 부위 또 오늘 셀프로 그 고주파 치료도 하고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사실 쉽게 좋아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장 그 도주 치료를 할 정도의 그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쓰고 있고요. 저도 아, 근감소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 더 심해지지 않고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대면 실수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악력계로 제가 측정을 한 지 지금 한 20년 되거든요. 음. 악력계는 근감소증의 아주 대표적인 지표로 다 인정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치매심센터 어르신들과 노인 운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악력계를 많이 썼었는데요. 요번에 우리 악력계 측정하고 기록 많이 했던 우리 이가은 선생님, 악력계로 이제 우리 논문 쓸 거잖아요. 유방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요번에 우리 대면시 했을 때 거의 그런 좀 감을 좀 잡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해봤는데 좀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좌우 밸런스 차이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일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왼쪽이 조금 불편해서 예전에도 제가 그 이상길 의사 선생님, 피코밴드 만드신 음, 분 때도 들어서 이제 저도 그걸 사서 사용을 하고 했었는데도 그렇게 도움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오히려 이제 조금 피부도 음, 안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한 달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밴드도 둘러서 묶어서 해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가 강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뭘 보여줘야 하는데 제 손이 막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떨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안 나올 걸 알았었고 그리고 더 그랬던 건 이제 제가 그 측정했을 때 컨디션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거거든요. 제가 남겼었는데 이렇게 많이 선생님, 왼쪽 간단히, 간단히. 근데 그 제가 이제 근감소증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하고 나서 아 이거 나 악력 올라가겠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측정을 혼자 막 계속 했었어요. 했을 때 되게 많이 좋아지고 마지막에는 좌우 밸런스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이게 근감소증으로 악력이 줄어드는 건 근감소증이 근데 근감소증이 단시간만에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악력을 측정을 하는 게 단순하게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고 셀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학적인 눈으로 보는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어, 저한테 그래서 김양 선생님 운동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 아 정말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운동을 하라고 해서 어떤 운동이건 이렇게 되진 않아요. 네. 어, 절대 그렇지 않고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좀 느낌을 말씀을 해달라고 한 거고요. 지금 악력을 근감소증의 그렇게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어, 뭐몇 이하면 근감소증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악력이 너무 그렇게 낮게 17 이하로 나오고 이러면은 근감소증이 의심이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응? 근데 낮다고 해서 무조건 근감소증이다? 노. 높다고 해서 근육 상태가 좋다? 노. 이번에 우리 악력 테스트 했을 때 처음에 엄청 높았다가 웰빙밴드 운동하면 할수록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응? 그런 사람들 특성이 어땠죠? 여기 이런 데가 완전 긴장형. 긴장되신 분들이 처음에는 악력 세게 잘 나와. 그러다가 점점 웰빙 무브 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니까 악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몸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네요.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뭐라고 딱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그런 관찰을 하게 됐고요. 중요한 건 저는 미주신경 톤으로 봐요. 악력을. 심부 몸통 안정화 근육, 호흡근으로 보거든요. 몸통의 밸런스로 보는 거예요. 웰빙무브를 하게 되면 근위부, 몸통의 밸런스가 좋아짐으로써 악력이 좋아진다. 즉,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말단 부위의 바닥들을 잘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근위부가 잘 움직여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중립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걸음해서 중립관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세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음으로써 중립 관절, 중립 위치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태. 근육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악력이 전 좋아진다고 봐요. 그리고 좌우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대부분 치매안심센터에서 운동을 할 때, 저 만날 땐 한 4, 5 정도씩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났어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있으시고, 다리 쩔뚝이고 오시고, 목 이렇게 꺾여 있고, 응? 저 이런 거 되게 흔해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가 무너지는데 그분들 발음 세고. 그랬던 분들이 좀 움직이고, 중심축 맞추고, 코어 밸런스, 호흡끝. 이러고 나면 악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좌우 밸런스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딱 운동 전후를 비교할 때. 이걸 홍재 선생님이 팔찌 운동 시키고 비교했더니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게 아주 이렇게 해서 좋아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같지 않은 반복, 하면 는다,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틈틈이, 짬나는 대로, 일상에서 힘들다 싶을 때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지금 우울해, 움직임이 부족한 거야. 응? 특히 어느 부위? 근위부. 응? 이걸 요번 제가 대면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알아차림을 갖게 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이 시너지인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까칠하고 못되게 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야.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아닌 에너지인 사람은 좀 안 봐야 돼. 근데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살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저 정도 나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지혜로 마녀로 살 수 있어요. 저 정도, 지금 어린 사람들은 그냥, 아, 부럽다.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들어야지. 제가 하라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직장도 다녀야 되죠. 시부모도 모셔야 되죠. 어?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다 이쁜가요? 자식 새끼 봐야죠. 꼴보기 싫은 남편도 어느 정도는 데리고 살아줘야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시기가.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죠. 다행히도 좀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와요. 물론 그만큼 시련도 와요. 음. 근데 이 시련이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저를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감당 가능한 시련이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감당 못했을 거예요. 왜? 직장에서 상사 봐야 되죠? 어? 시부모 눈치 봐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고, 애 키워가지고 뭐 대학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절대 끔찍하게 이거를 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그 사람 그 위치에서 해낼 만큼씩 뭔가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어느 위치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지금 어린 친구들은 그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반짝반짝하게 내 앞길, 내 방향을 설계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일 힘든 때가 20, 30대야. 결혼하기 전은 더 힘들었고. 그러다가 애 키우면 애 어떻게든 잘 키워가지고 뭐 해야지. 그날은 대로 또 힘들어. 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대면 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근데 힘들다고 그게 나를 그걸로 내가 꺾이진 않아. 김현 선생님 망하지 않는다고. 힘들어. 힘든데 우리가 안 망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망해. 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어, 사유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같이 통찰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통찰력이라는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통찰력? 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력이 훨씬 사유한 사람들이 깊어져요. 좋아지잖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해본 결과 그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 교육을 면세로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하세요. 김영 선생님 지금 필라테스 센터 면세로 돼 있어요? 바꾸세요. 면세 가능해요. 필라테스 센터. 홍정 선생님. 예. 모던 필라테스 그쪽은 지하 외에는 다 면세로 해놨대요. 그리고 제가 그걸 왜 다시 확인을 했냐면 제가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 이거를 교육 면세 사업으로 2009년도에 냈다가 어떻게 실수로 그거를 없앴어요. 그랬다가 다시 개인 사업자 낼 때 면세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과세로 냈다가 다시 없애고 요번에 예전에 이러이러했으니 내달라니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선례가 중요하니까 확인하셔서 뭔가 도전하실 분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림프 플로우 존도 지금 과세로 돼 있는데, 어, 저는 물건을 웰빙밴드를 판매하는 수익을 그쪽으로 받으려고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냈지만, 림프 플로우 존으로 선생님들이 낸다. 사업자 등록을 낸다. 아니면 뭔가를 한다.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로 내고 싶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아래 산하로 이거를 면세 사업으로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이런 걸 림파티 이경림 대표님이랑 만나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햇번님하고도 얘기 많이 했고, 그 방과후 수업이랄지 소녀체육이랄지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방학 되면 직무연수를 받고 있는 게 아직까지 있지 않아요? 이관 선생님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해보세요, 이관 선생님.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 근데 매번 잊어버리더라고. 직무연수 교육을 받을 게 없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계속 그 당시에도 댄스 스포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재밌게 그냥 시간 때울 수 있는 거. 그걸로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어요. 안 그래도 했어요? 응. 마이크 켜고 했는데요. 뭐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일반 과세로 교육 응, 쪽이 안 돼가지고 말씀하셨던 이제 응. 교육 그 면세 쪽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장학관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직무연수로 방학 동안에. 근데 어, 거기가 필라테스 교육업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교육업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자를 이제 서비스업으로 내가지고 다시 내세요. 네. 네. 지금 다 듣고 있죠? 내세요. 내시고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안을 우리가 같이 사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웰빙 모브를 업종 추가 변경하면 안 돼요. 면세는 따로 안 돼. 내셔야 돼요. 예, 따로 내야 되고 그 다시 내야 돼요. 저 하나만 여쭤봐도 네. 돼요? 내가 그 안 그래도 이제 교육업으로 바꿔서 내려고 할 때 이게 교육업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요가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교육청 산하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태권도는 그래서 교육청 산하여서 교육업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교육업으로 되는 거는 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 할 때 교육청 산하는 댄스밖에 없는데 선생님, 교육청으로 저는 안 돼서 못했고요. 그냥 세무서 가서 면세사업자로 그냥 내면 돼요. 필라테스 교육업처럼 요가 교육업 안 돼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필라테스는 좀 많아가지고 그게 가능한데 요가는 좀 요가는 더 많아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안 되면 우리 웰빙 무브로 림프 플로우 존은 좀 뭔가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잖아요. 웰빙 무브로 페퍼님이 먼저 알아봐요. 사업자 등록을 면세 웰빙 무브 교육업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지금 햇번님도. 그렇게 내서 같이 이걸 교육 사업으로 학교 사업으로 직무연수로 이거는 이관 선생님이 제일 유리해. 선생 출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걸 보급을 하면 그분들은 보세요. 조회 시간.
종례 시간. 아이들한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잖아요. 얼마나 선생님이 이런 말씀들 하면 멋질까요? 중학생 이상은 힘들겠지. 어, 머리 크고 나면 힘들어. 제 얘기는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부, 그치? 지금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겪은 아이들, 지금 중학교 막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음, 직무교육으로 움직임 명상에 참여했다. 꾸준히 참석했다. 좋아요. 움직임 명상 뭐 이런 식으로. 웰빙 무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딴 데 그만 세고 이제 책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로 갈게요. 오늘 페이지, 이 그림 좋으니까 한번 봅시다. 프로테오글리칸 집합체 이렇게 돼 있죠.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조금 더 작은 단위 같아 보이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이걸 글로 기억하면 맨날 헷갈려요. 그림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콜라겐 보이시죠? 여기 길쭉한 얘가 뭐예요? 히알루론산, 히알루로닉 액시드, 하지만 히알루론안이 있고 산하고는 pH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다. 기억하시고요. 세포의 기질 ECM, extracellular matrix는 수분 결합력이 높은 젤라틴 섬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히알루로난은 종종 기저물질에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부착을 위한 핵심 단백질 역할을 한다. 이런 문장을 외워버리세요, 선생님. 응? 우리가 이거를 막 맨날 현미경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볼 때마다 낯설고 왜 나는 이런 거 못 외우지? 기억이 안 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기억해? 세상에 진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야죠. 애 학교 보내야죠. 그 와중에 또 일하러 나가야죠. 또 회원님들, 환자분들 다 가정사까지 다 얘기 들어줘야죠. 그러다 보면 머리가 막 뒤죽박죽하죠. 응? 근데 한밤에 이렇게 공부하자고 달달달달 볶죠. 어? 사업하자고 뭐 이거 해보자고 맨날 이러죠. 그냥 머리가 하얘지죠. 그러니까 메모하세요. 세포 기질 볼게요.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 나 오늘 발음이 너무 센다. 어떡하지? 어, 너무 센데? 우리 문신아 선생님이 요즘에 발음이 좋더라고. 문신아 선생님이 좀 읽어봐요. 세포 기질. 음, 세포의 기질은 다양한 세포 유형의 분비산물이며 여러 기능을 수행하여 조직 응집으로 세포를 조직하는 데 필수적이다. ECM은 장기에 대한 구조, 기계적 지지, 보호와 경계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비계 역할을 하는 단순한 구조로 간주되어 온 ECM은 화학적, 기계적 신호를 통한 세포 신호 전달을 포함하여 많은 추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확산성 세포 유래 성장인자와 미세 소포를 위한 끈적끈적한 저장소를 제공하고 삼투와 전해질 향상성을 조절한다. 더욱이 잠깐만, 특히 세포 잠깐만. 문신아 선생님 읽으실 때 윗입술을 조금만 더 많이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그 마침표 정확하게 맞춰줘요. 맞히시고요. 띄어쓰기 할 때 잠깐 포즈. 천천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읽어. 지금처럼 빨리 읽는데 빨리인데 포즈. 그리고 발음을 윗입술을 많이 움직여줄 때 발음이 정확하고 사람들이 듣기가 좋거든요. 예. 그렇게 읽어볼게. 지금 내가 왜 이거 시키는지 나중에 알 거야. 여기 특정 세포 효소에 의해 조절된 소화에는 ECM 단백질에서 하위 도메인을 방출할 수 있으며
이 하위 도메인은 진정한 신호전달 성장인자로 작용한다. ECM은 치아와 뼈에 석회화된 ECM, 체액을 유지하는 연골, 눈에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체, 상피와 근육 조직의 시트 같은 기점막 및 건과 인대에 고도로 정렬된 ECM 등 기능적 다양성을 보인다. 네. ECM, 잠깐만. 여기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뭔가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 분 있어요? 단어 와닿는 부분 그냥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끈적끈적한 저장소를 제공하고 아, 누구예요? 끈적끈적한 누가 얘기했어요? 강성하는 누구야? 끈적끈적한 누구냐고. 아, 네. 끈적끈적한 저장소를 제공하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 공간을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막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제가 항상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하자 그러죠? 움직임 할 때? 미약 끈적하게, 섹시하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한다고요? 어. 선생님, 있잖아요. 진짜 끈적하게, 섹시하게라는 말을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정말 맞아요.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응?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면, 근막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삼투와 전해질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더욱이 특정 세포 요소에 의해 조절된 소화는 소화라고 하면 어, 그냥 단백질 분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단백질에서 하위 도메인으로 잘리게 할 수 있어요. 잘라져요. 어, 그래서 이게 신호전달 성장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는 치아와 이빨과 뼈에 석회화된 ECM 그리고 체액을 유지하는 연골.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연골은 적절한 압박에 의해서 영양물질이 들어가고요. 노폐물이 나와요. 아까 우리 강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관이 없기 때문에 영양 공급과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건 압박에 의해서 가능해지거든요. 활액이라고 기억하시죠? 활액. 활액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활액은 움직임에 의한 압박력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한 거고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다 근막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질 때 퍼석하게 깨지고 중간에 껴서 통증을 일으키기에 이거를 마모시켜서 잘라주는 수술도 하거든요. 관절경으로. 근데 그러기 제일 좋은 거 뭘까요? 움직여서 이걸 갈아버리는 게 제일 사실은 관절경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 부하로 움직임을 주기 위해 뭐 앉아서 자전거 운동 뭐 이런 거 권장하고요. 저는 수중 운동을 권장했던 거죠. 얕은 유아풀에서의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응? 근데 여전히 지금도 글루코사민을 드시죠. 제 동생이 글루코사민 얼마 전에 엄마 사다 줬다고 했죠? 어,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리고 눈에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체, 상피와 근육 조직의 세트 같은 기저막, 건, 인대 고도로 정렬된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등
정말 다양하죠. 그쵸? 그래서 이걸 다 읽고 있을 수는 없으니 쭉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거 읽어야 되네. ECM은 기능적으로 그리고 위치에 따라 세포 주위 ECM과 느슨하고 조밀한 결합 조직을 포함한 다른 모든 ECM 구조를 포함하는 간질 ECM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아까 봤던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뒤에 그림 또 있으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거. loose connective tissue, dense connective tissue, 이거는 specialized dense connective tissue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유리질 연골, 관절 연골, 층판골 이런 것들은 특수한 거고 조밀한 거는 뭐 텐던, 리가멘트, 뭐 디페이시아, 뭐 페이시아들 거기에 비해서 loose connective tissue는 대부분 fat이에요, fat. fat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부위에 뭐가 많다? 림프가 많아요. 관절, 이 표층근막 보시면 loose connective tissue의 ECM은 정의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도 느슨하대요. 그것은 지방 조직의 모양을 부여하고 심장 근육 세포 사이에 공간을 제공하고 혈관의 외부층을 구성하고 가스 교환을 허용하는 섬세한 폐포의 구조를 부여하고 대부분의 내부 장기를 둘러싸고 그 사이에 공간을 채워줘요. 루스 커넥티브 티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NO, 산화질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뭐가 있을까? 누구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공부하면서 봤던 거. 조밀한 결합 조직은 피부의 진피, 표피 밑에 진피 있잖아요. 진피, 인대, 건막, 특수 연골 및 뼈 등으로 구성된대요. 정의와 위치에 따라 근막은 loose connective tissue와 dense connective tissue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fast twitch fiber와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 속근과 지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다 그랬죠. 그 비율이라 그랬죠. 우리 몸은 흑, 백 이렇지 않아요. 다 섞여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까 봐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우리 금방추에 대해서 운동 단위와 연결해서 설명을 제가 오늘 좀 더 드린다 그랬잖아요. 실습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글을 40분에 걸쳐서 남겨주셨으니 이러면 또 이제 앞으로 안 쓰면 어떡하지? 아니야. 썼으니 말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워낙에 뭐 말씀도 잘하시고 어떨 때는 막 백치미 있게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정색해서 말하면 또 말씀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운동단위 본인이 왜 놓쳤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다시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운동 단위와 금방추에 대해서 글 쓸 때 고민했던 걸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린 친구들이 미치겠다, 진짜. 근데 마스크는 왜 쓰고 있는데 세수를 해봐라. 세수를 해버려가지고 아, 진짜 우리끼리 왜 이래 진짜 난 지금 이러고도 하고 있는데 응? 카메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카메라 보고 나도 맨날 깜짝 놀래. 나 지금도 깜짝 놀랐어. 네, 좀 도와드려 볼게요. 운동 단위란 뭐죠? 마이크 켜고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운동단이란 경애가 좀 도와줘야지. 응? 운동단이란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근섬유. 그렇죠. 운동신경이 자극을 해야 근육을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의근을 얘기하는 거죠. 수의근. 불수의근 말고 수의근. 응? 의지대로 수축할 수 있는 근육들. 심장은 수의근일까요? 불수의근일까요? 불수의근이에요. 내 맘대로 멈춰라 못해요. 그렇지만 얘는 가로무늬 근육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경우고 심장은 우리 수익은 하면 골격근 얘기하는 거고 불수익은 하면 뭐예요? 내전 근육 얘기하는 거죠. 내 맘대로 못해. 왜? 얘네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자율신경계. 그쵸? 우리가 수의적으로 하는 거는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운동신경이 생뚱맞게 너 운동해 이게 아니고요.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운동 명령은요. 감각을 받아들인 만큼 운동 명령을 내립니다. 감각하지 못하면 운동 명령이 제대로 안 나와요. 뭐 근막이 유착돼서 움직임이 절케하고 뭐 이상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근막이 유착이 되면 감각 정보가 감각 수용체가 그쪽에 많기 때문에 뇌로 잘 안 가잖아요. 감각 피질에. 운동 피질에서 감각 피질에서 받아들인 걸 여러 가지를 통합을 해서 전두엽에서 인테그레이션 시킨 다음에 목까지 인테그레이션 시켜요. 손에, 응? 손에는 뭐예요? feed forward 예측 시스템이죠. 손에 이 귀 쪽에 뭐예요? 전정계, 전정안구, 하, 어? 우리 외부 감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테그레이션은 심지어 섬유, 인슐라 콜텍스, 감정적,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미주신경으로 실시간 정보를 내장에서 그 신체 내부 시각으로 받아들인 모든 거를 다 통합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운동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시스템이 혼란스러우면 운동 명령이 제대로 안 나오고 운동으로 움직임도 이상하고 자세도 이상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이상한 게 뭘까요? 감정. 감정도 아웃풋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이거는 기본 밑바탕이고요. 운동신경이 자극을 줘야 근육은 수축한다 그랬어요. 수익은 내 맘대로근 내가 수축해야지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운동단위라고 할 때 종류가 있어. 운동단위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운동단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운동단위가 작다라고 하는 게 아까처럼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 지근이라고 해요. 또는 빨갛다 그래서 적근이라고 해요. 잘 안 지쳐요. 왜? 빨개. 말은 뭐예요? 헤모글로빈 같은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마이오글로빈 근육에 있는 얘네들이 많아.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산소를 공급받아.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일을 잘해. 에너지가 풍부해. 그러니까 어때? 지칠까 안 지칠까? 안 지쳐.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다?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 어떤 움직임, 눈의 움직임, 또는 후두학은 목의 움직임. 제가 왜 이렇게 예를 드는지 아세요? 안구근막이 연결돼서 어디? 후두학은 쪽으로 연결된다? 이런 섬세한 조절은 지근, 접근,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 즉 운동 단위가 작은 애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이건 뭐예요?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수가 아주 많아. 그래서 그냥 한 번 딱 자극하면 뻑 하고 일을 해줘. 섬세하지 않아. 그 대신 파워,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떨어져요? 어르신들한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운동 강도가 적으니까 이런 파워, 순발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나 보다. 운동을 시켜야겠다. 어르신들도 빡세게 이렇게 강한 운동을 시켜야 돼.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숫자만큼 운동신경은 금방추 하나로 근섬유의 수를 지배해요. 즉, 다시. 운동 단위가 작다란 운동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의 수가 적어. 그 말은 금방추, 연결되는 금방추도 하나당 적어. 신경 하나, 금방추 하나, 근섬유 수 네다섯 개. 됐어요? 운동 단위가 작다. 운동 단위가 크다는 뭐예요? 운동신경, 금방추, 당, 근섬유의 수가 많아. 수십 개야. 아니 수백 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금방추 하나당 금방추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수축의 타이밍을 조절한다 그랬죠? 마부란 말이에요. 너 수축해. 길어졌네 수축하자. 길어졌네 수축하자. 봐요. 길어졌네 수축하자. 이거는 섬유 있으면 근방추는 안에 있잖아요. 춘대근섬유는 그 끝단에 감마모토 뉴런이 있단 말이에요. 감마모토 뉴런이 적절히 얘를 탱탱하게 잡아주고 있어야 얘가 민감하지? 길어졌네? 길어졌네? 수축하지? 그래서 타이밍에 맞춰서 딱 요도를 압박해주면 우리 요실금 예방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이게 병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넘어갈게요. 헷갈리지 마. 병적인 상황, 리지디티, 스파스티시티, 경직, 강직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얘가 너무나 땡기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조금만 해도 그냥 수축해버리고 풀지를 못하는 거야. 이 마부들이 바로 그냥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움직임이 제대로 부드러운 움직임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면 김영 선생님이 살짝 극과였어. 그 스펙트럼에 있었어. 어땠냐면 웰빙밴드 댄스를 할 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영상이 있어야 돼. 있어. 우리 카페에 있지. 햇번님? 햇번 어디 갔어? 햇번 사라졌네. 어, 에데리로. 네. 어. 영상 있지? 처음에 그 지금, 카페 지금 아닌 척 하면서 지금 자꾸 김영 선생님이 찾아보세요. 웃으시는데 찾아, 아니야. 찾지 마. 이러면 다른 사람들 이제 긴장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웰빙 챌린지 할 때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스스로 참 용감했어요, 우리가. 찍어서 그걸 다 올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피드백을 드렸어요. 이런 거 같아요. 여기가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아요.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짠한 추억이지. 자기가 그랬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로봇 같다 그랬나? 제가 이렇게까지 뻣뻣한 줄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 그걸 알아차렸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리고 도망갔어. 도망갔어. 그거 내가 잡아왔잖아. 그것도 어떻게 잡아왔는 줄 알아? 뭔가가 예감이 싸해. 잘 지내세요? 내가 연락했어. 잘 안 지내더라고. 다시 하자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잘하고 너무 예뻐진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그때는 솔직히 내가 포기했거든. 너무 못해가지고. 가능성이 없구나. 할 의지가 없구나, 이 사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할 의지가 없구나. 왜? 본인이 본인을 규정을 했어. 난 이런 거 안 어울리는 사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라테스 선생님, 요가 선생님들. 그래서 필라테스하고 요가 할 거야, 아마. 난 그렇게 봐. 너무 많아. 요가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들. 근데 요가 중에 좀 플로우하고 좀 움직임, 리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외고요. 정말 중요한 건요, 선생님. 끈적하게, 섹시하게 이 움직임이 바로 근막 건강 운동법이에요. 몸통부터 다다다다닥 말단까지 같이 협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감소하지 않아요. 근감소증. 근감소증이란 뭐라고요? 패스트 트위치 파이버가 먼저 사라져요. 왜일까요? 운동신경 하나당 지배하는 근섬유수가 많잖아요. 이건 운동을 안 해서, 빡센 운동을 안 해서, 운동 강도가 낮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라지는 걸까요? 금방추가 제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수축, 신호를 잘 못 주기 때문이에요. 왜? 근막이 건강하지 못해서. 음, 그렇다면 우리는 근감소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액티블리 로디드 스트레칭. 그래서 제가 상사화를 첫 번째 넣은 거예요. 근데 누워서 상사화 열심히 하시면요. 아이들은 키가 크고요. 어르신은 근육이 붙을 거고요. 예, 자율신경계도 안정화되면서 근막이 건강해지면서 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올 거예요. 미주신경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고. 이게 근데 또 방해를 한다? ROM이 안 나와, 풀 ROM이. 풀 ROM이 나와야 림프에 배액이 되는 거잖아요. 몸통부터 배액이 되는 뭐 이런 림프신화 시퀀스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 부위를 뭐를 해준다? 제가 강선정 선생이 해준 대로 그 근막 포인트를 디플렉션 마사지를 해주거나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선생님 너무 아파하니까 더 세게 맞게 그렇게 하다 내 손가락이 망가지니까 살짝 그냥 너클 해도 되고 팔꿈치로 그냥 베고 있어도 돼요. 특히 엉덩이 상사화할 때 엉덩이 어떤 부위인지 알죠? 중둔근 부위나 아니면 피리포미스 쪽 아마 그쪽에서 잼돼가지고 다리 움직임 잘 안 나오는 부분들 풀어주면 돼요. 이걸 제가 사이판에서 어르신이라기 그렇지 외국인들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급 사모님이 계셨는데 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플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뭐 진동건이나 뭐나 그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 본인의 딱 그 포인트를 누가 딱 그 부위를 풀어준다고 생각해보면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저는 뭘 가지고 하자? 내 손은 너무 귀하잖아요. 특히 하이퍼모바일한 사람들 손 함부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너클, 뭐 팔꿈치 다 똑같아. 뭐 쓰자? 기구 쓰자. 장비 쓰자야. 그게 민맥이고 림프트예요. 특히 지방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림프 정체되고요. 모양 진짜 안 예뻐지고요. 대사가 안 좋아지고요.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갑자기 하자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그냥 그룹 소그룹 운동 림프 플로우 존에서 한 네다섯 명 운동시키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는 거야. 하다 보면 거기에 아픈 사람 오겠죠? 오잖아. 그리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 나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냥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 봐.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1대1 관리 세션으로 넘기면 되잖아.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이번에 만든 그 림프 플로우 존이라고 만든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 그쪽 대표님하고도 얘기할 때 장비 팔려고 안 하겠다. 하지 말자. 장비는 누구 크게 진짜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이렇게 조금 조금하게 계속 카페처럼 모여서 공부하고 사유하고 통찰력 키워가는 그런 놀이터로 우리 이용을 하겠다. 림프 플로우 존을.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교육을 빙자한 카페. 음. 옛날에 마릴린 먼로랄지 누구지? 그 디자이너. 뭐 이런 그 뉴욕에서는 정말 토요일만 되면 꼭 그 카페에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고, 어디 외국에 출장 갔다가도 꼭 그 모임에 가려고 그 시간 맞춰서 오고. 그래서 서로가 모여서 이렇게 같이 놀이 문화가 있었대. 근데 그게 그냥 대충 소모적인 놀이였을까요?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움직이지, 운동하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위치에서 이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사실은 그게 학회여야 되거든요. 학회, 협회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꾸준히 지금 시작은 윈백 가지고 윈백은 정말 프랑스에서 체계가 확실한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업체잖아요. 앨러스 댈러스 소사이어티에서도 윈백은 추천 장비로 목록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일하는 거고요. 28일 날 지금 윈백 교육은 이미 마감됐어요. 얼굴, 머리, 목, 자율신경계. 20명으로 마감하려다가 지금 25명으로 늘려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이거 꾸준히 윈백, 리파테이 이렇게 해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4시간짜리 정말 싸죠? 저렴하죠? 그런 단체 수업. 어떻게 하면 단체 수업을 하다가 1대1 수업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요령을 느끼실 수 있게 한 곡만 4시간 동안 할 거예요. 한 곡만. 한 동작만. 그냥 그걸 음악에 맞춰서 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음악은 왜 있는 거야? 루틴으로 외우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박자에 그거랑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 음악 들으면 그게 떠오르잖아. 얼마나 좋아. 어디 가서 사건의 지평선 나오면 그 동작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나? 어?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그거대로 똑같이 그 템포로 하기 힘들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네, 금방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네. 작은 운동 단위는 이렇게 손이나 뭐 정교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금방추는 밀집되어 있다 아니면 조금 되어 있다? 그거 이해 못했어요. 근섬유,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손가락을 지배를 하잖아요. 작은 운동. 그러면, 예, 그거 당 금방추는 한 개래요. 운동신경당 금방추는 한 개.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 음, 수업하고 찾아봤을 때는 이 작은 움직임에는 엄청난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1g당 그 금방추의 밀도가 높다. 음, 큰 운동 단위에는. 음. 근데 큰 운동 단위는 그만큼의 밀도는 적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말을 그, 다르 그게 그 말이지 않을까요? 그, 그 말이라고요? 음.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근섬유는 많은데, 금방추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밀도가 작은 거잖아. 그쵸. 그쵸? 아, 어. 그러면, 작은 섬유에는 다, 금방추가 다 들어있으니까 밀도가 높다.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당, 금방추당,
근섬유의 수가 작은 거잖아요. 적은 거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금방추, 근섬유당 금방추는 더 많은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밀도가 더 높으니까 더 정교한 움직임, 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는 패스트 트위치 파이버가 많겠죠. 네. 여기에는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의 비율이 많은 것 뿐이지, 네. 이게 여기는 이걸로만 돼 있고, 여기는 이걸로만, 그런 건 또 아니고, 네. 이게 움직임이 우리가 웨블밴드 운동을 제가 예를 들어서 쭉 뭐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부터 나다다다다다 금방추들이 협응을 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내용들이 근막 시스템의 기능 해부학에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네. 이제 책 마무리 지을게요. 아이고, 어떡해. 11시 반에 끝날라 그랬는데. 못 끝내겠다. 여기 매트리스 오면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줄 거놓은 데 위주로 그냥 쭉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페이지 257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ECM 단백질로 분류되지 않는 메트리솜이 다른 구성이 물질적인 ECM의 항산성을 유지하고 절단하여 신호분자를 생성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동의어로 프로테아세 또는 펩티다세라고 하는데, 이것 및 조절자가 포함되며 ECM을 절단하여 신호분자를 생성하고 생리학적 복구 및 질병 조건에서 ECM을 재형성한다. 이거를 선생님 아까 우리 히알루로난 뭐 자르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거랑 좀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단백질을요, 프로테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펩티드, 펩타이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펩타이드가 되고, 이게 폴리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점점 단위가 커지는 거. 이걸 프로테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 분해 효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세포의 기질 플레이어에서 콜라겐 볼게요.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다. 전체 단백질량의 약 30%. 콜라겐은 주로 우리는 그때 어, 나는 색칠을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색칠이 안 되고 있었어. 음. 아, 치는 나 내가 쓰던 게 안 보인다. 아, 몰라. 그냥 갈게요.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 약 30% 되고요. 우리 섬유 아세포를 기억했는데 여기 섬유 모세포라고 나오는데 섬유 아세포가 저는 더 익숙한 용어고요. 섬유 아세포 및 중간엽세포, 섬유 아세포 유사 중간엽세포. 메센키말셀 기억해 놓으세요. 메센키말셀. 네, 생성된다. 콜라겐이. 모든 콜라겐은 하나에 감겨 있는 삼중나선, 트리플 헬릭스 코일. 우리 그 DNA는 이중나선이고요. 알파나선 구조를 가진 세 개의 폴리펩티드 사슬. 이 폴리펩티드 나오죠. 그리고 각 뭐뭐뭐뭐뭐 넘어갈게요. 뭐 이런 종류들이 있다. X가 10이죠. 10, 20, 이게 5고 5, 6, 7, 8, 28인가요? 그렇게 있나 본데 콜라겐이 유형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콜라겐 3, 콜라겐 유형 1과 함께 혈관의 결합 조직층의 주요 콜라겐으로 부상 후 치유 조직이 축적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콜라겐 구조 완성류 보시면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 봅시다. 보면
프롤라인 하이드록실화는 효소를 수행하는 효소, 이게 자르는 비타민 C에 의존한다. 어우, 이거 진짜 멋지지 않아? 효소를 수행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여간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 결핍은 이 콜라겐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괴혈병에도 영향이 되고요. 그리고 치아 고정 상실. 선생님, 그래서 우리 임신했을 때 양세질하면 피 많이 나잖아요. 안 그랬나요? 나만 그랬어? 왜 아무도 호응을 안 하지? 피 많이 나거든요? 잇몸? 기도 하고요. 어, 그쵸?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저는 피 이가 많이 나. 빠졌어요. 예? 이가 저는, 빠져요? 예, 이가 빠졌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뺐어요. 그 이빨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임플란트. 임플란트. 이거를 사람들은 임신을 진짜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그쵸? 이 고생을 한 거야. 이빨이 빠질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 봐. 이게 비타민 C가 중요한 거야. 잘 먹어야 돼. 비타민 C를. 임신, 의 비타민 C. 응?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대로 견과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마그네슘 아연은 간이랄지 뭐 이런 용류에 많아요. 칼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충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어? 음, 맨 아래쪽 볼게요. 콜라겐 원섬유는 하나의 단일 콜라겐만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콜라겐 유형과 관련 비콜라겐성 단백질과 프로테오글리칸의 혼합물로 구성된대요. 섞여 있는 거예요. 요 기억해 놓으시고요. 넘어가면요. 여기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개그예요. 개그는 지금 조금 전에 본 단일 콜라겐 원섬유. 단일 콜라겐 원섬유는 하나의 콜라겐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다. 비콜라겐성 단백질과 프로테오글리칸의 복잡한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거 지금 읽어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단일 콜라겐 원섬유는 수화되어 약간의 물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결합 조직의 대부분의 물은 기저물질, 즉 단백질 원섬유와 섬유 사이에 있는 비세포 충전 물질에 저장된다. 이 말은 콜라겐보다는 어디에 히알루론안이랄지 이런 개그 쪽에 물이 많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간편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주요 구성 요소는 비단백질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거나 소위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코어 단백질이 결합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부터 나와요. 높은 음전화 때문에 개그는 물의 삼투 유입을 일으키는 양이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음전화가 높다 기억해 두시고요. 개그는 물을 잡아당긴다. 양이온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물을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뻣뻣한 특성과 함께 다량의 물에 의한 팽창으로 인해 개그는 조직에 부피를 만들고 기계적 압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 필러가 된다. 예를 들어 여러 프로테오글리칸이 히알루론산의 코어 사슬에 결합하는 고체 구조는 하나의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부피를 채울 수가 있대요. 공간 필러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물을 땡겨요. 팽압이라고 해요. 압력. 응? 선생님 이런 압력이 줄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없어져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붓는 건 그래서 붓는 거예요. 림프 부종 이런 걸 떠나서도 몸이 자꾸 붓고 막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들 기억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연골 같은 거 얘기했죠. 디스크 이런 데에 수분을 땡기는 그런 원리 기억해 주시고요. 결합 조직에서 개그의 기능적 다양성은 히알루로난 또는 히알루론산염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에 의해 잘 설명된다. 아, 진짜 말이 어렵죠? 그냥 히알루로난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것은 히알루론안은 단순한 비황산화 개그. 이렇게 외우세요. 다양한 결합 조직 ECM의 도처에 있는 구성 요소이다. 히알루론산의 점성과 수분 저장 특성은 연골과 활액 표면에 윤활을 부여한다. 그런데 몸에 물이 없어. 물을 머금지를 못해.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런 미네랄이 부족하다거나 하여간 탈수가 진행된 노인이라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히알루론안이 떡져. 그리고 안 움직여. 얘가 길어져. 떡져. 히알루론안이 densification 되는 거야. 치밀화되는. 그러면 얘가 본드처럼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히알루론산은 TLR 이라는 토론-like 리셉터 및 CD44가 가장 잘 연구된 히알루론산 수용기의 특정 세포 표면 단백질의 결합할 신호 전달 기능까지 한대요. 이들 및 기타 수용기에 대한 결합을 통해 크기가 다른 히알루론산들은 면역계에 대해 다른 조절 효과를 가지며 염증을 두 가지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항염작용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염증을 촉진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염증이 촉진이 돼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과하면 이걸 더 이상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애죠. 그래서 이제는 히알루로난을 치료제로 씁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의 측면 사슬 성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테오글리칸이 결합하기 위한 스캐폴드로서 여기에 달라붙잖아요. 히알루론산은 벌시칸의 일부로 피부 진피의 구조를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처바르잖아요. 효과도 없는 애들을 바른다고 이게 내 피부가 되겠나요? 안 되죠. 히알루론산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막, 슬라이딩 존에 페시오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굴에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싶으세요? 지금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자꾸 움직여. 연골의 구조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 프로테오글리칸은 분자량이 작지만 음전화가 높기 때문에 ECM에서 이상적인 수분 보유자, 이 공간 필러가 된다. 관절과 추간판의 연골에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압박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중요한 세포 신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프로테오글리칸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세포의 기질에 물을 볼게요. 여기 중요합니다. 인체 물의 3분의 2는 세포에 있으며 3분의 1은 혈액, 척추 및 림프를 포함하는 세포 외 공간에서 발견된대요. 아까 우리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물의 비압축 성분 때문에 물은 압축되지 않아요. 관절과 척추 디스크의 압축에 대한 저항력을 지닌 연골에 이 물을 막 끌어당기는 거죠. 히알루론산이 풍부한 ECM을 추가로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골과 뼈에 어느 정도는 압축 상태에서 물을 짜내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더러운 건 짜내고 우폐물을 그리고 다시 깨끗한 거 받아들이고 영양분과 함께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게 기계적 부하라는 거예요. 압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은 혈액 공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연골 구조의 안팎으로 이온, 성장인자, 세포 폐기물, 영양소를 포함한 용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제 이해되시죠?
음, 아플수록 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음? 스트레스와 긴장의 외부 추진력이 없더라도 물은 느슨한 결합 조직의 ECM을 통해 느린 유속으로 지속적으로 스며들어요. 간질 흐름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이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8리터의 간질액이 림프, 배수 시스템을 통해 이동되며 이 시스템은 작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에서 계속적으로 누출되는 혈장을 모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림프 부종인 거죠. 어떤 분? 근막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죠. 림프절의 개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근막 건강이에요. 림프는 스스로 배식시킵니다. 근막이 유착되지 않는다면. 특히 어느 근막? loose connective tissue, 지방층이 많은 루스한 부분. 탄력성류 볼게요. 여기는 각자 읽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결론 볼게요. 결론 보고 마칠게요. 결론 보시면 이 장에서는 주로 건강한 조직의 맥락에서 ECM과 그 구성 요소를 검토했어요. 그러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ECM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중요한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구성 요소에 대한 유전자가 섬유층의 조절장애 복구를 넘어 선천성 질환에서 돌연변이를 가질 때 분명해진다. 유전 질환 중에 하이퍼모빌리티 있고 하이포모빌리티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하이퍼모빌리티를 강조드렸지만 하이포모빌리티가 사실은 유럽에서는 더 대세죠. 드피트랭 구축이라고 여기에 질환 중에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도 구축되지 않게 얘네들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죠. 그런 요소로 치료제를 누가 각광받고 있는지 아세요? 여성 호르몬 또는 릴렉싱이에요. 그건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계속 볼게요. 영향을 받는 ECM 유전자에 따라 이 환자들은 심혈관, 근육, 신장, 눈, 뼈 및 연골결손, 심지어는 다발성 장기질환으로 고통을 받는다. 예를 들어 콜라겐의 돌연 변이는 다양한 유형의 수포성 표피박리증, 각막 및 근이양증 유형, 동맥류, 연골 이형성층, 불안전 골형성층, 골다공증, 골관절염, 알포트 증후군, 크로글로프 증후군, 멜러스-달러스 증후군, 주로 관절과 피부에 영향을 준다 했는데 심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치아 아주 다양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 등 콜라겐의 돌연변이는 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을 초래한다. 그냥 두면 퇴행성 질환 또는 암, 어마어마한 그 질환 쪽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왜? 특히 앨러스 달러스 하이퍼 모바일 하게 되면 조직이 자꾸 붙잡죠. 응. 근막이 더 뻣뻣해져요.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섬유화되고 암화되죠, 조직은.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많아요. 각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미세섬유 집합의 파괴 또는 섬유소 및 이런 성장인자 결합은 말판 증후군, 어반 리데이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선천성 거미손가락증 등의 임상 관련 병리학적 결합 조직 상태를 유발한다. 요약할게요. 이 장에서는 근막의 형태와 기능을 부여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결합 조직 세포의 기질의 분자 구성 요소와 기능적 특성에 중점을 둔다. 결합 조직에서 대부분의 공간을 채우는 세포의 기질은 세포에서 유래하지만 비세포 물질이다. 이걸 아까 우리 구 선생님이 아주 잘 단톡방에 주셔가지고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결합 조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구조를 제공하는 섬유질 성분이다. 여기서 섬유질이 바로 뭐예요? 콜라겐이죠.
콜라겐 섬유는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강도를 제공하는 반면 탄력 섬유는 엘라스틴 같은 거 변형을 지지하고 탄성을 부여한다. 세포의 기질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개그, 단독으로 또는 코어 단백질이 결합된 프로테오글리칸으로서 이 세포의 기질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공간을 채우고 압축에 저항하고 물을 보유함으로써 결합 조직 표면을 윤활하는 긴 사슬의 당이다. 그러나 세포의 기질 구성 요소는 세포 신호 전달 기능을 수행 및 강화함으로써 구조 그 이상을 달성하고 조직의 위치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세포에 제공한다. 사실 세포의 기질의 모세포 단백질은 신호 기능만 갖고 건물벽의 낙서처럼 실질적인 구조적 역할은 하지 않는다. 즉, 중요한 건 세포의 기질이고요. 이러한 섬유화 세포나 뭐 이런 식으로 세포들은 구조 역할은 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지금 이렇게 책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하면 이제 두려움의 존재일까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개그, 히알루론산, 히알루로난 이러면 이제는 좀 친해졌나요? 조금 친해진 거지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안다?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조금 친해져. 이 어떻게? 다른 책을 읽다 보면 나 이거 조금 아는 건데 조금 또 친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논문도 보이고 뉴스도 들리고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관심이 생기잖아요. 또 싹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싹 사라져.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왜? 우리는 움직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사유하고 통찰력을 계속 키워야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막 죽을 똥살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김은지 선생님 처음 정리했죠, 책. 아니야? 예전에도 했어? 그랬구나. 각 잡고 한 건, 나 어제 깜짝 놀랐잖아. 12시에 올라와서. 각 잡고 올린 건, 아이고야 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어제 올리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안 올렸으면 오늘도 제가 수업 안 했을 거예요. 좀 안 했어. 저는 안 하면 안 해. 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야 하고요. 그래야 재밌고요.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책을 미리 보셔야 돼. 그림이라도 봐야 돼. 그게 예습인 거예요. 예습을 뭐 몇 시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10분이라도 보셔야 된다고요. 그걸 하루에 10분씩만 일주일을 봐보세요. 그거 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그거 꾸준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엄청 성장합니다.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막 각 잡고 열심히 하고 한 번에 하고 안 하고 이게 제일 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노력은 있는 대로 했는데 결실이 없지. 마지막까지 교수 되고 굉장히 잘 사는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들인지 알아요? 어렸을 때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에요. 빛나지 않았던 애들. 빛나고 반짝반짝 나 잘났다 하는 애들은 끝까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꾸준히 성장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는 삶이 좋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영재라고 추앙받고 그러다가 꾸겨지는 삶보다
저는 걔네들 되게 불쌍하게 봐요. 선생님, 이거를 억지로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참 멋지지 않나요? 이 나이에 이 밤 시간까지 줌으로 공부하고, 뭔가, 이거를 알았다. 이 중에 고등학교 때 사설 독서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코에 그 밤 공기 콧구멍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맡아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없나요? 요즘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맡아야만 사실은 난 성공한다고 봐요. 돈 많이,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인생 제대로 즐기는 삶인 거죠. 웰빙. 아파도 웰빙할 수 있고요. 건강이라는 정의를 우리 지난 대면 시간에 나눴거든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게 사실은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돈 버는 데에도 관심을 죄책감 갖지 말고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때는 그래서 공산주의에 심취하기도 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데 아니잖아, 보니까. 그냥 자본주의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벌고 나눌 수 있을 정도 관심을 두면서 이렇게 꾸준히 늙어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남편이랑 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 포기했거든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사유하고 함께 통찰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게 남편이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게 가족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한테 자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었다는 건 선생님, 엄청난 축복이에요. 목이 있다. 아닌가요? 저는 이 친구들을 조금은 더 많이 만들어 가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음, 주변에 똘똘한 사람들 좀 데리고 와요. 같이 공부해 나가고 성장하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게 이게 전문가일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과연 지금 전문가라고 돈 벌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 하나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공부한 이 근막 공부는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전체 에너지까지 다 다루거든요. 진짜. 앞으로 더 멋진 분들 계속 들어오실 거예요. 요번에 윈백 교육에 저 치료해주는 한의사도 데리고 가요. 신청하라 그랬어. 응. 예,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은요, 제가 침 노라는 데다 놔요. 응. 자기 틀도 있지, 물론. 근데 제가 침 노라는 데다 놔. 그리고 윈백 교육 왜 올까요? 한 수 배우러 가보고 싶대요. 어디 침자리가 좋을지 가서 사유해보고 싶다고. 멋지지 않나요? 안 멋있어? 응? 나는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같이 생각을 나누고 따로 또 같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또 분발해 봅시다. 다음 주는 페이지 어디를 나갈 거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근막 조직의 유체 역학 274페이지 잠깐 보실 거고요. pH 볼 거예요. pH와 기타 대사 인자가 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266. 여기에 릴렉신,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있어요. 우리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음. 릴렉신 때문에 우리가 근막이 허물어지고 인대가 늘어지고 그래서 아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볼게요.
단톡방에 내일 꼭 느낌 나눠주세요. 제가 오늘 혼자 떠들었잖아요. 선생님들 생각을 거기서 같이 또, 아까 우리 단톡방에서 계속 이 강의하기 전에 이야기 나눈 거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좋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예습이거든요. 아는 사람에게. 이해 안 갔으면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해야지. 응? 질문하셔야지. 표정들이 너무 안 좋다. 2분 남았어, 2분. 2분 안에 끝낼게요. 한마디. 홍재 선생님 한마디. 이제 말해도 되나 보다. 어디야 도대체? 지하철. 서울? 서울 온 네, 거예요? 어, 청년이요. 내려서. 한마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요즘에 조금 더 공부가 재밌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되고 있어서, 응, 아,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되게 산만하게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었는데, 제가 과제 준비도 그렇고, 요즘에 시험 준비도 그렇고, 좀 중구난방했었던 것 같은 과목들이 거의 귀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나름 혼자 재밌습니다. 응.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SCM 찾아봤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방향을 잡잖아요. 나한테 음, 떨어지는 과제를 다 그냥 기승전결 그쪽으로 그냥 꽂아버려. 내가 깔때기처럼. 네. 그래서 예. 오늘 SCM 관련 논문을 좀 많이 찾아보다가 좋은 그림도 있고 막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자료 올리시길래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왜 참지 말고요. 내일 아침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같이 또 소통해요. 단톡방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안녕.